여러분, 혹시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심지어 그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날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조선이라는 견고한 시대 속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꿈꿀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했던 한 천재 지식인이 있었죠. 그의 붓굿에서 탄생한 이야기는 당시 억압받던 백성들의 마음에 뜨거운 불씨를 지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를 피할 수 없는 역모의 칼날 앞에 세우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만 끝날까요? 시대를 너무나 앞서갔던 한 인물의 파란만장한 삶, 그리고 그가 던진 질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또 권위에 저항하는 지식인의 숙명은 무엇이었을지,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은 바로 시대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던 혁명적인 사상가 허균입니다.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이토록 위험한 길로 이끌었을까요? 허균은 1569년 조선 최고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대의 석학이었던 허엽 대감이었고 누이 허난설원은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이었죠. 형들 또한 뛰어난 문장가이자 관료였습니다. 이런 집안의 분위기는 여느 양반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학문과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는 물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상이 흐르는 가풍 속에서 허균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시선을 키워나갔습니다. 꽉 막힌 유교적 관념에 갇히기보다는 세상의 다양한 면모를 폭넓게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17세기 초 조선은 엄격한 신분 질서가 사회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양반과 상민, 천민의 구분은 하늘이 정한 것처럼 견고했고 사상적으로도 주자학만이 유일한 진리로 여겨지는 경직된 사회였죠.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현실에 순응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허균은 달랐습니다. 그는 명문가의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천대받던 서민들과 스님들, 그리고 서울 출신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교류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고통을 직접 듣고 경험하며 기존 질서의 모순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체감했던 것이죠. 이러한 경험은 그의 사고를 깊고 넓게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글만 읽는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민낯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그 모순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려 했던 진정한 이야기꾼이었달까요? 그의 천재성은 단순히 학문적 재능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당대 지식인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행동과 사상을 통해 그는 이미 시대를 거스르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자유분방한 영혼을 가졌던 허균은 조선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부조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갈망을 끊임없이 품었죠. 백성들이 신분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존중받으며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과연 불가능한 꿈일까요?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현실에 안주하며 그저 을조리는 시나 짓고 있을 때 허균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파격적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그의 붓굿에서 조선 사회를 뒤흔들 위대한 서사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홍길동전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균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이자 동시에 그가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혁명적인 메시지였죠. 신분 차별의 벽을 허물고 탐관오리의 횡포를 단죄하며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꿈, 이 모든 이상이 홍길동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고뇌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을 허균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시나요?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아야만 한다는 숙명적인 사명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홍길동전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파격적인 이야기에 열광하며 숨죽여 귀 기울였고
관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금서의 출현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죠. 홍길동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자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듯 이 파격적인 이야기에 열광하며 은밀히 필사본을 돌려 읽기 시작했죠. 탐관오리의 수탈에 지쳐있던 민초들에게 홍길동은 그들의 억눌린 분노를 대신 터뜨려주는 영웅이었고,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했던 이들에게 율도국은 간절한 꿈의 공간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동시에 기득권을 쥔 자들에게는 더없이 위험한 불씨였습니다. 자신들의 안락한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금서의 등장은 그들에게 공포심을 넘어선 분노를 일으켰죠. 조정의 대신들은 물론 지방 관리들까지 홍길동전의 출현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들은 이 책이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현 체제를 비판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불온한 사상서라고 판단했죠. 펜 끝에서 피어난 개혁의 꿈이 어느새 칼날 같은 역모의 증거로 둔갑해 버린 겁니다. 허균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자유분방한 사상과 행동으로 많은 이들의 눈총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견고한 틀 안에서 그는 너무도 이질적인 존재였죠. 시대를 앞서간 그의 비전은 보수적인 이들에게는 위협으로, 시기심 가득한 이들에게는 공격의 빌미로 작용했습니다. 그에게 쏟아지는 감시와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그의 주변에는 점점 더 냉랭한 고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홍길동전은 허균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상이 단순한 문학적 표현을 넘어 실제 사회 변혁을 꾀하는 역모로 해석되는 과정은 참으로 비극적이었죠. 조정은 허균이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는 명목 아래 백성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획책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지인들이나 심지어는 함께 뜻을 나누었던 이들마저 정치적 음모 속에서 그에게 등을 돌리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배신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때 그의 지지자였던 이들도 권력의 칼날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차가운 옥사에서 허균은 혹독한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단지 이상적인 세상을 글로 그렸을 뿐이라고 항변했겠죠. 하지만 이미 권력의 칼날은 그를 향해 정해진 방향으로 내리쳐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죄목은 경무. 조선시대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죄로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죠. 그의 천재적인 지성과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은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끄는 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1618년 8월, 허균은 영모죄로 능지처참이라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마지막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꿈꾸던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글이 남긴 파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간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이미 자신의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불꽃이 될 것임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하며 허균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가 남긴 메시지는 더욱 강렬한 생명력을 얻어 백성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 비극적인 죽음 이후 허균의 사상과 홍길동전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렇게 허균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파장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영모죄로 처형된 인물의 모든 흔적은 지워져야 마땅한 법이었죠. 조정은 그의 모든 글과 사상을 금기시하며 특히 홍길동전은 위험한 불온서적으로 낙인 찍어 철저히 제거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입에 담기 어려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마치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기억을 지우려는 거대한 압박이 조선 사회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칼날이 종이에 새겨진 생각을 완전히 베어낼 수 있을까요? 권력의 억압은 역설적으로 허균의 사상에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은밀하게 필사본이 전해지며 홍길동전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낡은 질서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던 민중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던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자 부조리한 현실을 향해 던지는 통쾌한 일갈이었죠. 홍길동이 탐관오리를 혼내고 백성을 구하는 모습은 그저 허구 속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자신들의 삶에도 찾아올 변화의 예고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진실과 정의에 대한 갈증은 결코 메마르지 않는 법이니까요. 허균의 사상은 그렇게 민초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려 오랜 세월을 거쳐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조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꿨던 이상 세계의 씨앗은 백성들의 염원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던 셈이죠.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허균의 삶과 사상은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역모를 꾀한 위험한 사상가로 치부되었던 그가 점차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이자 개혁가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의 통찰력은 봉건적인 신분 질서의 모순을 꿰뚫어 보았고 백성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다는 점에서 후대 학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홍길동전 역시 단순한 금서를 넘어 한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불멸의 고전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불의에 맞서는 용기, 신분 차별을 넘어선 평등의 가치,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배우게 되죠. 낡은 관습과 부패한 권력에 저항하며 새로운 이상을 제시했던 허균의 목소리는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허균이 꿈꿨던 세상과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불평등과 부조리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키고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금기시되던 사상이 결국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허균이 부두로 그린 이상향은 비록 그 자신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지만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역사의 페이지에 선명하게 새겨놓았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인물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시대. 그러나 바로 그 책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불씨를 지피고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허균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지식인의 고뇌와 용기,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자의 고독한 운명을 상징하는 하나의 거대한 비유와 같습니다. 우리는 허균의 시대로부터 과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그가 남긴 홍길동전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강렬한 질문이자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영원한 도전의 상징인 거죠. 허균이 남긴 이야기는 그의 비극적인 죽음과 함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꿈꾸었던 이상은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채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었죠. 영모죄라는 굴레를 쓰고 처형된 한 지식인의 비극적인 최후는 오히려 그의 붓끝에서 피어난 사상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홍길동전은 당대에는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금서로 취급받으며 은밀히 읽히던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개혁적인 목소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던 것이죠. 강산이 변하고 시대의 풍파가 지나면서 허균의 사상과 그가 세상에 내놓았던 홍길동전은 점차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모를 꿈꾼 자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봉건적인 신분 질서의 뿌리 깊은 모순을 날카롭게 꿰뚫어본 통찰력 있는 비판이자 모든 이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었음이 비로소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역설적으로 그가 세상에 던진 메시지의 무게와 진정성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홍길동전은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 페이지에서부터 대학 강단에 심오한 문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아울러 사랑받는 불멸의 고전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억압적인 신분 차별에 용감히 저항하고 부패한 탐관오리를 통쾌하게 응징하며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홍길동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뜨거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균이 단지 허구 속의 영웅만을 그려낸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욕망과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본 예리한 지성인이었음을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는 비록 권력의 칼날 아래 쓰러져 갔지만 그의 펜 끝에서 피어난 이야기는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살아남아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허균의 묘비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 우리에게 그를 기억하게 하듯 그의 사상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숭고한 가치로 우리의 정신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오직 부두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한 지식인의 고독한 투쟁은 때로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지라도 진실과 정의를 향한 인류의 열망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깊이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허균의 시대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롭고 풍요로운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방대한 정보의 물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어떤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하는 걸까요? 금기시되던 사상이 결국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용기 있는 이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허균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단지 지나간 과거의 회한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며 밝은 미래를 향한 진지한 성찰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허균의 시대가 드리웠던 그 견고한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당한 현실에 맞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모든 이가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꿈꾸는 일은 여전히 지난하고 어려운 도전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지는 않은가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우리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용기와 정의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강력한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시대의 부름에 용감히 응답하며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결코 굽히지 않았던 한 인물의 뜨거운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허균의 사상이 던지는 깊은 울림과 그가 꿈꿨던 이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짚어 보았죠. 비록 그는 자신이 그렸던 세상을 현실에서 직접 보지 못하고 영모라는 비극적인 이름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품었던 꿈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부두로 써내려간 그의 생각들은 마치 작은 씨앗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고 오랜 세월을 거쳐 마침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으니까요. 금서라는 꼬리표가 붙어 한때는 숨죽여 읽어야 했던 홍길동전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불멸의 고전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의 작품을 통해 신분 차별의 부당함과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으니 그의 펜은 칼보다 강했던 셈이죠. 오늘날 우리는 허균의 묘비 앞에서 한 인물의 삶과 사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 숨 쉴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비록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마치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시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교과서에 실린 홍길동전을 읽는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정의를 갈망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인간 본연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허균이 던진 질문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키고 어떤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까요? 금기시되던 사상이 결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용기 있는 이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펜의 힘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죠. 허균의 삶은 바로 이 명제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비극적이면서도 숭고한 드라마였습니다. 칼날 앞에서 그의 육신은 쓰러졌을지라도 그의 붓끝에서 탄생한 사상과 이야기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한 지식인의 고독한 운명은 때로는 너무나 가혹했지만 그가 남긴 불씨는 후대에 이르러 더 큰 불꽃으로 피어올라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되었죠.
어쩌면 그 불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향한 작은 열망으로 타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허균처럼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때로는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고 있을지 모르죠. 허균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모든 이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깊은 통찰을 선사하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진 작은 용기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허균의 시대가 드리웠던 그 견고한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당한 현실에 맞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모든 이가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꿈꾸는 일은 여전히 지난하고 어려운 도전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일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시대의 부름에 용감히 응답하며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결코 굽히지 않았던 한 인물의 뜨거운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전해줄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